안녕하세요. 저희는 식을 2달 후에 올릴 예정이라 미리 같이 사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희의 견해 차이가 다르고 서로의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곳에 말할 곳이 없어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싸움의 첫 시작에 발단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예물, 일단은 서로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저번에 뭐 사주고 싶으시다는 걸 괜찮다고 말씀드려 거절했는데 그래도 사주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어머니가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속으로 안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결혼 준비하며 남편이 모은 돈이 없어서 제가 많이 했어요. 결혼 준비하며 남편은 1억을 해왔고 저는 2억 5천을 해놨는데 이 중 1억 5천은 저희 엄마 댁에서 빌려주셨습니다. 그냥 준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그래도 부담된다며 달마다 저희 둘의 월급으로 원금, 이자 계산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혼수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약 2,500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도 남편이 애초에 어머니한테도 손 벌리지 말고 은행 대출을 1억 5천, 혼수 들어갈 거 3천 정도 해서 1억 8천을 빌리자고 했는데 남편 직업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데 저도 대출이 처음이라 싫기도 해서 그냥 혼수는 내가 모은 돈에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보태주지 못했지만 돈 관리는 남편이 저보고 하라고 월급 받으면 용돈 받아서 쓴다고 했습니다. 남편 월급 320이며 용돈은 145만 원으로 합의 받습니다. 저는 사업자라 그때그때 다르지만 적게는 월 400, 많을 땐 월 1,0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얼마 버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제 수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미안해서 엄마가 선물해준다 했을 때 고맙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의 표정이 계속 안 좋길래 원래는 내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나중에 동서가 생겼을 때 괜히 동서는 받았는데 나도 그냥 받을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느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전 정말 아기가 없었고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라는 생각에 나중에 동서가 생겼을 때 나도 받을 걸 이런 마음이 들면 저에게도 안 좋고 그런 마음을 애초에 품지 않도록 받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였어요. 아기는 없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기가 없느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아기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너 나 사랑하긴 하는 거니? 네가 나랑 사는 한 달 동안 여태까지 내가 보여준 모습과 진심을 봤으면 내가 악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어도 그냥 내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늦었어. 자꾸 그렇게 내 입장을 생각도 안 하고 네 기분만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기 싫으면 지금도 안 늦었어. 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신혼준비로 카드값 2천만 원 갚으려고 허덕이면서도 그럼에도 한 번도 남편한테 불평불만 안 하고 힘든데도 참아왔건만 그런 제 마음을 알면 내가 악의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설령 제가 진짜 그렇게 말해서 어머니가 주신 선물 받으려고 했어도 저였으면 그래 우리 어부가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하고 그냥 눈 감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러워서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싸운 당일 남편이 인터넷에서 지갑을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지갑 사준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신혼 준비하며 혼수에 카드값이 2천만 원 정도 나와서 계속 못 사주고 있었거든요. 딱 이제 다 갚아서 남편이 지갑 보고 있길래 다음날 지갑 사려고 강남으로 엄마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있다는 말을 안 하고 스피커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솔직히 엄마랑 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싸웠어도 남편이랑 통화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고 엄마랑 워낙 제가 항상 가깝게 지내서 별 생각 없었던 거 사실이고요. 통화하는데 남편이 반성은 했느냐 묻는 겁니다. 내가
내 얘기라고 안 하고 어제 그 사건에 대해 회사 친한 형들에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그랬으면 카드 뺏어버리고 초장에 다신 안 그러게 못하게 잡았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뭔가 제 욕을 회사 형들에게 한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아무리 내 얘기 아니라고 해도 다 눈치챌 텐데 그럴 수 있느냐고 나무랐고 그 얘긴 그렇게 정리되다가 이번 달 관리비 2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던데 네가 50이라 그래서 내가 더 보냈는데 분명 이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함께 산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거라 얼마가 나올지 저도 몰라서 저번 달 사셨던 신혼부부들이 50만 원 정도 나왔길래 제가 5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남편이 관리비를 넉넉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결혼사진 촬영 날 스튜디오 값이 45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남편이 카드 안 가져왔다 해서 제가 대신 아무 말 없이 냈는데 남편은 25만 원 나왔으면 거기서 끝내면 되지. 마치 내가 더 보냈는데 라는 말이 꼭 돌려달라는 말로 들려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려줘야 하는 거야? 하면서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마침 그때 엄마 벨소리가 울리면서 제가 엄마와 함께 탄 걸 알게 됐고 통화를 끊고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폰 끼고 했다고요? 남편도 장모님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든 숨기려고 이어폰 끼고 했다 했고 자신이 그거 하나 구분 못하는 바보인 줄 아느냐며 결국 하는 말이 블랙박스 보러 간다 이러는 겁니다. 저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올지 몰랐고 순간 이어폰 꼈다고 그래 블랙박스 봐라 하면서 끝까지 우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을 하고 결혼을 깨자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자신이 거짓말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하면 끝날 것을 거기에 끝까지 변명하는 모습에서 정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 딴에는 남편이 그걸 알았을 때 너무 민망하고 상처를 받을 걸 알기에 어떻게든 숨기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데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느냐. 그게 어떻게 자신이 상처받을까 봐 한 거짓말이냐. 저에게 계속 화를 내더군요. 며칠 동안 그렇게 서로의 처지를 이해 못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새벽 1시였을까요? 남편이 넌 진짜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우리 부모님께 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며 자신의 집에 가려고 옷을 입길래 제가 울고불고 붙잡았어요. 잘못했다고. 부모님 걱정하시는데 이 시간에 왜 그러냐고. 이른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데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거지 싶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안 가게 됐고 어머니께 전화는 걸었지만 끝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 안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변명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변명을 내려놓고 너의 처지에서 생각하니 너무 화날 만한 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덮고 넘어가자 해서 넘어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결혼사진을 고르러 가는 길 차 안에서 또 싸우게 됩니다. 또 차 타고 가니까 또 그 사건이 생각나서 화가 나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분 좋게 고르러 가고 싶었는데 저 역시 화가 났어요. 그래도 다 고르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너 근데 티지? 그냥 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러길래 뭐 때문에 그렇게 느꼈냐고 물으니 어젯밤 자신이 싸운 거에 대해 서운해서 저한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근데 우리 내일 사진 셀렉하는 날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남편이 싸우기 전에 저번 주에 귀찮은데 사진 셀렉 혼자 갈래? 로 얘기를 하길래 안 가면 저 혼자 가야 하니까요. 사진 셀렉 약속은 오전 10시로 예약이 되어 있고 남편이 서운한 거 얘기한 시각이 밤 11시 47분이었어요. 강남이라 집도 멀어서 미리 몇 시에 갈지 생각해야 해서 물은 거고 가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네요. 그러다가 넌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묻는데 깨자는 건지 덕자 했으면 이제 그만하지. 저런 얘기는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계속 또 싸우다가 집에 와서 남편이 언성 높이며 싸우다가 답답한지 진짜 너랑 대화가 너무 안 된다. 연애였으면 진짜 벌써 헤어졌다. 너한테 정 떨어진다. 질린다. 이런 말들을 내뱉었어요.
제가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TV를 보니까 넌 대체 뭔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묻길래 나 결혼 쉽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 아니야. 나도 너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실망했지만 그래 그냥 내가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그래도 맞추려고 사귀었는데 너는 내가 생각한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네가 선택한 결혼 그래서 깨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끝까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야겠으면 가서 말하고 네가 깨. 난 맞추고 살 거다. 라고 얘기하니 제가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그 말에 기분이 풀렸는지 다시 잘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장난식으로 다시 태어나면 진짜 결혼 다시는 안 해. 혼자 살아야지.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가 서로에게 바랐던 부분들, 남편에게 기대했던 부분들과 다름이 있음에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부부니까 설령 이해가 안 돼도 서운해도 참고 살아야지 생각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상처네요.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잘못한 거 압니다. 다만 결혼을 깰 만큼의 문제인가요?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후기. 이 남자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온통 댓글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뿐이네요. 돈 많이 들여서 이상한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냐는 그 말이 뇌리에 박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런데 얼마나 더 저랑 싸울지 생각하면 정말 이 결혼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도 계속 절 뜯어 말리시네요. 뼈저린 조언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1.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시고 먼저 정리하자 했으니 비용 다 받아내세요. 하야원 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맞춰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살아 뭐합니까? 거짓말한 님도 우습지만 남자 진짜 찌질하고 한심하네요. 반반 결혼도 못하는 게 무슨 계산질이나 하고 자빠졌고 님은 이미 우습게 보였어요. 하대받으면서 살다가 이혼하지 마시고 기회 왔을 때 파혼하세요. 댓글 2. 글쓴이도 4년까지 차렸는데 결혼 깨는 게 두려워 모른 척하는 거 아닌가요? 안 맞잖아요. 물론 다르고 싸울 수 있는데 저 남자는 뭘 믿고 막말에 글쓴이를 함부로 대하죠? 글쓴이도 글이 안 썼을 뿐 저렇게 행동하나요? 아니면 기존제압하려는 것 같은데 평생 저런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평생이 달린 문제예요. 삐야만 다니지 말고 본인 마음도 들여다보고 남자랑 진솔하게 말해보세요. 남자가 여자 무시하고 휘어잡으려는 것만 같아서 안쓰럽네요. 두 번째 사연. 저보고 예민하다는 아내 평가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는 저보고 예민하다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도 해요. 그런데 전 아내가 못 믿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누가 예민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1. 처음은 대학 학번 문제였어요. 당연히 나이대로 학번이 맞는 줄 알았는데 자신은 끝까지 11학번이라더니 12학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송한 걸 알리고 싶지 않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중학교 다닐 때 자퇴를 했었고 여기까진 그러려니 했습니다. 굳이 알려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요. 말로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서 그랬었답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2. 이메일이고 핸드폰 번호고 똑같은 번호를 써요. 그것도 어떤 날짜를 뜻하는.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번호냐고 했을 때 그냥 쉬운 번호라 썼다. 아무 의미 없다라더니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처음 사귄 남자친구와의 커플 번호더라고요. 그것도 10년 가까이 만난.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려 난리를 치고 제가 무섭다질 않나. 그럼 안 보이게 미리 바꾸고 지워버리던지. 이것도 그래요. 옛날 일에 의미를 뒀다기보다 오래 쓰다 보니 익숙하니까 의미 없이 썼겠지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3. 굳이 서로 말하면 싸울 일만 생기는 연애사 이야기도 하잖아요 가끔. 둘 사이에 의미가 있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둘이 만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자기는 그 시기에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굴 만날 정신도 없었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둘이 같이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딱 그 시기에 어떤 남자와 서로 겸둥이라 부르고 하트를 붙이고 노래 파일을 주고받고 옛날 사진을 보내달라 하고 주고받은 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뺐더니 당황합니다. 사귈 수도 있죠. 만나기 전이니.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만나기 전이지만 둘 사이엔 중요한 시기였고 자신의 입으로 그런 적 없다고 하더니 그런 사이 절대 아니고 친구랍니다. SNS에서 노래 취향이 같아서 자기가 먼저 연락했고 같이 2번 영화 본 게 다인 사이랍니다. 그러다가 좀 아닌 것 같아 금방 관뒀대요. 그런데 왜 애칭을 붙이느냐? 하트는 뭐냐 했더니 그냥 애가 귀여워서 그랬답니다. 만약 사귄 거면 왜 그 흔한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 없고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가 전부고 껄끄러울까봐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로 보낸다 이러고 말았겠느냐며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자기는 누굴 만나면 무조건 사귀느냐고. 4. 아내가 대학 때 외국에서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조금 넘게 만난 일본 남자가 있었대요. 이것도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던 거예요. 둘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그 남자가 한국에도 놀러 왔었더군요. 결혼 상태는 아닌 것 같아 헤어졌다는데 저한테는 그 사람은 게이였던 것 같다. 서로 신체 접촉이랄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지 그래도 자신은 절대 아니랍니다. 물론 둘이 만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들 기분은 별로지만 다 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어쩔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믿지 않을 도리도 없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런 일들로 서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냐는 저와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왜 또 그러냐는 아내. 제가 예민하고 못 믿어주는 사람인가요? 저는 아내의 저런 말들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이런 일로 자꾸 싸우게 되니 너무 힘드네요. 후기. 아내와 댓글 잘 보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예민하거나 혹은 아내의 거짓말이 문제인 건데 서로 댓글 보며 입장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민한 부분을 인정했고 앞으로 아내도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약속하며 잘 풀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만인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댓글 1. 혹시 FBI 다닙니까? 국정원 다녀요? 우연히 알게 된 것 치고는 너무 잘 파헤치는데요. 굳이 과거를 알고 싶으세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댓글 2. 리플리 증후군으로 발전한 가능성 농후해 보이네요. 콤플렉스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냥 본성 자체가 허세가 있고 본인은 완벽한 여자로 포장하려 하나? 머리가 나쁜 것 같네요. 멍청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거짓말하면 완벽하게 숨겨서 걸리지나 말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